네, 반갑습니다. 자,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밤 7시 42분입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은 혼조세였죠. 당분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또 나름대로 활발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종목이 뭐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면 좋죠. 운이 좋은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른 뭐 급등하는 종목처럼 뭐 많이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순서가 되면 내가 가진 종목도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마음을 서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S&P가 24포인트, 나스닥 73인데요. 뭐 이 정도면 오늘 미국장은 뭐 빠진다고 봐야죠.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다가 오늘 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3천억을 팔았네, 코스피를요. 대신 뭐 기관들은 2,490억을 사줬으니까 다행히 코스피 하락을 좀 막아준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옵션 동향도 외국인이 풋을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콜을 팔아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빼겠다는 얘기입니까? 밑으로.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가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 제법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한 과열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8부 능선 정도까지는 보조 지표만 본다면, 근데 뭐 과열권 온다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위치 자체가 낮은 위치는 아니다, 상당히 높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미국장이 내일 뭐 빠져서 시작하겠죠. 뭐 미일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가요? 뭐 빠져서 시작하겠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락적으로 완전히 베팅을 해놨는데, 뭐 그동안 많이 좀 계속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죠. 그죠? 지난 저점을 다시 깨고 뭐 내려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891포인트를.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새로운 악재예요. 기존에 있던 악재 말고 새로운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지난 저점 1891은 저는 깨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개인이 주식을 해서 참 이 돈을 따기가 힘든 게,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게,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대로 손실을 보고요. 또 행보할 때는 행보한다고 또 이 뭐 손실을 보고요. 왜? 행보하다 보면 못 견디니까 또 주행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승할 때는 또 상승하는 거 좀 가만히 들고 있으려고 좀 보유해 보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선물이 폭락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매매 동향 팔아 제끼고 하면 또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이거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닌가. 주식의 상승은 걱정의 벽을 타고 흐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할 때도 그냥 고이 곱게 상승시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항상요. 와, 진짜 상승하는구나. 야, 역시 난 들고만 있으면 되겠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승을 만들어버리면 다 돈 벌게 해요. 그럼 돈 잃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승을 할 때도 난리 패대기를 이렇게 칩니다. 미국 선물을 쭉 빼질 않나,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좀 뭐 주가를 끌어올리질 않나, 외국인들 또 매매 동향 보면 겁나죠. 자, 주식이 상승을 해도 그냥 곱게 상승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들고 있으면 되죠,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돌발 악재가 대형 돌발 악재,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본 규제 관련주를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규제 관련주요.
코스피는 좀 눌러질 수는 있어도 저는 크게 하락할 거라 보지는 않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신규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손절 가격 좀 잡아 드릴까요? 아직은 손절 가격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현재는 가능성이,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저는 하락보다는 아직도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종목을 아까 좀 물으셨는데요. 대표적인 일본 규제 관련주였었습니다. 이 종목이.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파동이 크게 한번 나왔죠.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요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에 또 파동이 하나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제낀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고점이 나왔죠. 자, 이거는 파동상, 일봉상 파동이 5파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미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보려면 저는 13,000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 심하나요? 그럼 요 정도까지는 와야죠. 19,800원, 한 2만원까지는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요 정도라도 와야죠. 이 종가가 얼마죠? 잠깐만요. 이 종가가 19,550원인데 아마도 19,550원 전이나 후 정도, 2만원이나 아니면 19,000원 그 정도, 그 사이 정도 한번 내려올 듯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저는 그런 자리, 반등을 다시 추세를 돌릴 만한 자리는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자리를 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만 압니다. 현재 이 모양의 차트만 가지고서는요. 어떻게 이 모양의 차트를 가지고 다 알 수 있을까? 그죠? 일단은 왜 제가 이 모양 가지고 알 수가 없냐면, 일단 5일선이 꺾였죠.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5일선이. 무슨 얘기 가시죠? 그러면 이 5일선이라는 것은 한 2, 3일만, 하루 이틀만 더 버티면 5일선을 옆으로 누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혹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이 21선 보시죠? 이미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1선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우초로 꺾일 때 제일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종목들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하락의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락의 초기 국면이긴 한데, 어쨌든 또 이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21선이 꺾이고 있고요. 이제 막 꺾여서 돌아가고 있고요. 5일선이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슨 대단한 호재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자리 21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파동은 완료가 일봉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우선 26,700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26,700원도 26,700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네요. 최대 27,400원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일본 규제 관련주는 애국 소비주들은 저는 고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 전고점까지나 이 정도,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핵심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나마도 희망이 있는데, 애국 소비주들은 글쎄요. 지금은 제가 애국 소비주들은 지금은 갈 자리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면 모나미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모나미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모나미는 5,000원대가 아니고 앞자가 4자가 돼야 됩니다. 4,700원 정도 와야 됩니다. 5,700원이 아니고요. 지금 5,700원이거든요. 자, 모나미는 4,700원인데, 이 일본 규제 관련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이라는 게 맨날 1년 내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3, 4일 빠지고 나면 또 기술적 반등 좀 들어오고, 하루 이틀 들어오고요. 또 한 3일 빠지고 나서 하루 들어오고, 또 한 5일 정도 길게 빠졌다 또 하루 이틀 들어오고, 추세 자체가, 이 모나미도 보십시오. 자, 모나미도 보시면, 자,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이 모나미도 지금 21선이 이제 살 꺾였습니다. 21선이.
5일선이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물론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5일선은 들어 눕겠지만 최대치는 21선까지입니다. 6660원.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6660원이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모양으로는 지금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차트 모양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세력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나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나미는 한 4,7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4,700원이 아니고 5,000원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4,700원까지 안 오고 돌아섰는데 네가 4,7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보는 차트상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고 보는 거죠. 차트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후성도 일본 규제 관련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900원 후성이 8,900원을 살짝 깨면서 8,900원이 깨지면 그때는 후성은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그 다음에 8,65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8,900원부터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셔서 8,650원이나 8,700원 정도가 완전 바닥에 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8,900원이나 8,850원 정도에서 바닥에 놓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한 바닥이 8,900원이 깨지는 순간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구성은요. 갱인양행도 지금 생각으로는 한 7,300원 정도에서 한 7,600원 7,300원에서 6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9일 재지는 제가 어제는 이게 바닥을 찍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9일 재지 전량 매도했습니다만 9일 재지는 4,500원까지 일단 한번 보시죠. 4,500원 전후까지 일단은요. 자, 모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700원에서 4,800원 전후까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일본 규제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매매를 예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타를 많이 치는 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또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단타를 쳐야 된다. 왜? 내가 마음속에 아직 공포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5% 10%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먹었다. 야 이제 배부르네. 던져야지.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눌러질 때 내가 살려고 막 판 건데 그게 눌러지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판 가격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조정이 와야 된다 하다가 못 기다리니까 눈길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 일본 규제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에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여기 내가 판 가격보다 더 갚으려니까 에이 조정 언제 올 거야. 왜? 계속 올랐으니까. 그리고 저 보조지표도 가열건이고 언젠가 조정 올 거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일본 규제 관련주 가야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별주가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간다고. 그리고 종목별로 바닥권에서 50%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옆눈을 잠깐 세면요. 내가 그 종목에 들어갔다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이미 내가 개별 종목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예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장에 나는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익을 하나도 못 내고. 반대편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오히려 왕초보이신 분들, 잘 안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오히려 왕초보들이요. 어중간한 사람이 사람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래서, 개인들이 초보일 때는 많이 주식에서 잃지를 않는데, 그 초보들도 이제 1년이 지나다 보고 2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매매 습관이 조금씩 바뀝니다. 매매 사고 팔고가 좀 간격들이 좀 짧아지고요.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하루에도 3번 4번 막 반복해서 막 단타를 치게 되고 추긴 매수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왕초보 분들도. 근데 왕초보라도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진 사람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당부를 드리는 게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왔거든요. 깡통도 차봤지 않습니까? 저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굳이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고 당부를 드린다면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론 뭐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다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제가 뭐 메이저 세력이 아닌 이상은 그런 뭐 내용까지 모르지만, 제 경험들을 보면 제가 보는 차트의 성향, 차트를 보면, 종목별로 한 5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일부 또 어떤 분들은 참고로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만 되시면 되니까요.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규제 관련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8,900원, 후승이 8,9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요. 갱인양행은 7,300원에서 7,600원 구간 분할 매수요. 국일제주는 한 4,500 전후, 모나미는 한 4,700원, 750원 전후, 4,800원 요 정도요. 저는 이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일본 규제 관련주는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실패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개별주 중에서는요. 자, 이지웰 페어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를 좀 올릴게요. 제가 화면이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위아래가, 자, 됐죠? 이걸 조금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웰 페어라는 종목 복지 관련주죠. HB 테크놀로지예요. 오일리드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 다음에 신라제는 오늘 장중에요. 13,8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까 제가 오후 1시인가에 이걸 체크를 했었는데 13,800원까지 갔는데 이게 바닥점 기준으로 48% 상승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신라제는요. 자, 대단하죠? 자, 신라제는 당분간은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48% 13,800원까지 갔지만 꼬리를 길게 달고 종가상으로는 좀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자, 신라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50% 정도, 대부분의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50%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라제는 오늘 장중에 48%까지 왔으니까 거의 고점 근처까지 왔었다고 봐야죠. 장중 고점은. 신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14,200원, 3,400원 많이 가봤자 14,500원 정도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제는 거의 고점이 왔죠. 오늘 장중 고점이. 그 다음에 KSI는 만약에 50% 정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한다면 1,59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요. 현재는 한 25% 정도 상승돼 있고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린 아남전자 만약 50% 상승한다면 2,940원까지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현재 25% 상승돼 있습니다.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상승한다면 6,487원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25% 상승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K사인의 아남전자 미코가 꼭 50%까지 상승한다는 보장은 제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50%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5,925원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현재는 30% 정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바닥점 기준으로요. 칩셋 미디어 50% 상승한다는 조건이면 11,52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현재 26% 상승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50% 상승한다면 4,050원인데 현재 24% 상승되어 있고요. G 스마트 아시죠? 그 50% 상승한다는 기준 하에 588원인데 현재 G 스마트는 45%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규로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라젠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 고점이 23,800원 48%까지 상승했다. 그럼 나는 48% 건져 팔았다.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을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사고 싶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덜 오른 종목이 바로 K사인, 아남전자, 미코, 데이터 솔루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 덜 오르다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종목들은 후발주자라고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이지웰페이나 HB 테크놀로지는 일단 빼고 제외하고요.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G스마트까지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주체가 돼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요. 기간은 크게 관여하지 현재 않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이 주포가 돼서 매집이라기보다 꾸준히 물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또 기관들이 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 종목은 그 정도로 따로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종목을 매집하고 올라갈 때 목표로 하는 뭔가 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힌트를 좀 생각을 해보고 대략 바닥권에서 한 50% 정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꼭 50%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40%까지 갈 수도 있고 45%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운이 좀 60%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대략 5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께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은 좀 더 꾸준히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내 돈을 쉽게 벌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세력들이 내 마음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놈들이. 그래야 자기들이 내가 중간에 하차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이렇게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꾹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미 5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G스마트 같은 게 지금 45% 상승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그죠? 신라제도 오늘 장중에 48%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잘라주는 것도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 말씀은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주전자 재료를 아까 질문을 종목 상담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대주전자 재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이 들어왔죠. 13,800원부터 오래전이죠. 2019년 5월달이네. 이 종목 5월달부터 시작했네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5월달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요. 코스모 신소재만 빼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대량 유상증자 공시가 떴기 때문에 그 종목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나머지 전기차주들은 대부분 이번 연도 5월달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죠. 1파 상승 이후에 꾸준한 상승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계산을 잡는다면 이 종목은 현재까지 거의 한 40 몇 프로, 한 40% 상승했는데, 주봉을 보면요. 주봉을 보면, 요 저점가요. 한번 볼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로 마십시오. 이건 차트는 뭐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 저점과 지금 요 저점이 주봉상으로 현재는 쌍바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일단 주봉상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보면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요.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29,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최대치가 29,000원입니다. 29,000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치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 종목도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미 사실은 이 종목은 이 자리가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미 월봉상 고점이 나온 종목인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종목들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쌍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행을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을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이 종목도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요.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봉상 파동을 보면 그래 보인다는 거고요. 주봉상 일단 쌍바닥을 찍었고 이 폭만큼 올린다고 보고 최대는 29,000원인데 당장 일봉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봉상으로는 당장은 요 직전 고점이 있죠. 24,891원. 24,891원이면 대충 2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 전후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한다면 25,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좀 눌림이 한참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고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문제는 중간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추세가 무너져 버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잘 살아 있으니까요. 추세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 요 자리 보이시죠? 25,500원, 25,500원, 20,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세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0원만 깨지 않으면요. 자, 제가 매일매일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방향성은 크게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일매일 올리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저는 바닥에서 50% 말씀을 드렸고, 뭐 내일 미국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눌러줬다 결국은 가겠죠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50% 이상 올라간 종목 여러분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0%가 넘어간 종목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남전자나 미코나 아까 뭐였죠? 이 종목처럼 25%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처럼 25% 정도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새로 만약에 개별주를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직 일본 규제 관련주는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 영상을 안 올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